안녕하세요. 어반부동산 중개법인 김영진 이사입니다. 김근석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엑기스 내용들만 준비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TV에서도 권장하는 내용이라 이미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요즘 손님들도 다 알고 오셔서 저희보다 먼저 임사제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임대인 입장에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는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하죠. 그럼 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죠? 대부분 거주 의사가 없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을 하시고 여기에 세금 감면 받는 것이 큰 메리트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네,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 화면에 혜택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 일시정지하시고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네요. 그렇다고 아무 주택이나 등록이 가능한 건 아니죠? 네, 주택을 신축한 건축주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의 경우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그만큼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네, 혜택이 있는 만큼 감수해야 할 것도 있죠.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내용에는 우선 계약서를 표준임대차 계약서라는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고 계약서를 쓰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고 임대 의무 기간 10년 동안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 내 양도에 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다루고 보증보험에 대해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보증보험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주임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도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건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걱정을 하는 임차인에게 좋은 제도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을 구하는 임차인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반드시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의 100%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권 이하의 금액이어도 경매비용이 공제되어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경매 절차 진행 및 배당 요구 절차 등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기간이 길어지는 등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다는 말이죠? 예외는 항상 존재하죠. 주택가격의 60%가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일부 가입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안전한 집은 굳이 보증보험 가입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이군요. 다만 이 경우 주택가격 확인서와 일부 가입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가 필수이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사님, 주택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신축의 경우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니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나온 집은 다세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홈택스 기준시가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금액으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증보험을 전세금의 100%로 가입해주는 임대사업자 집을 더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뉴스에 많이 접하는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100% 가입해주는 집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요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포함된 대출 상품을 받는 임차인도 많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주택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포함된 안심전세 대출 같은 상품을 받는 임차인일 때에는 임차인 본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내야 할 보증보험 수수료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증명하면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대화만으로 도움되는 쏠쏠한 정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짧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역시 동의하시는군요. 그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10년 내 양도 등에 관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임사 등록을 하면 10년 동안 유지한다고 하는데 팔지 못하고 10년간 갖고 있어야 하나요? 10년 동안 유지하는 게 원칙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그렇죠. 과태료 없이 팔기 위해선 지자체장에게 양도 신고하고 임대사업자가 매매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 즉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에게 무단 매각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한 후에 매매를 진행해야 혹시 모를 이런 상황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아, 그냥 믿고 계약하기엔 위험 부담이 따르겠네요. 그럼 서로 약속을 잘 이행하면 임대 의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매도인한테 남은 임대 의무 기간이 승계되는 건가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매매 시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므로 임대 의무 기간 또한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또한 승계하기에 새로운 임대사업자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사업이 문제가 생기는 등 개인적인 일들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을 때는요? 2년 연속 적자 등이 발생하여 임대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피해 발생 우려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2년이라는 조건을 채워야 하는군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부터 2년 동안 적자가 발생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빡빡하지만은 않군요. 세상이 이 원리 원칙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죠. 예. 만약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이 된다면 상속자는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건 상속받는 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승계를 거부하면 과태료 없이 말소 가능합니다. 승계할 거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양도 신고 후 소유권 이전하면 되고요. 다행히 이런 경우에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는군요. 그럼 요새 말 많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집이 멸실되고 그 후에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될 경우 의무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대 의무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미 멸실된 주택과 연속성이 없으므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무조건 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사업장으로는 사용 불가한지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거 외 병용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목적으로 제한적 임대 등록을 허용한 경우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시청자분들도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임대인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임차인 기준에서 집을 구할 때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